우리가 운동의 수단으로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얼마나 힘들게 달리느냐 보다는 어떻게 몇 분을 뛰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러닝을 하다 보면 정말 고민돼요. 그래서 일단 그냥 뛰는 거죠. 숨이 차게도 뛰어보고 오래도 뛰어보고 걷기도 해보고 인터벌로도 뛰어보고 결국 나중에 보면 힘만 들고 살도 안 빠지고 다치기만 하게 되죠. 그리고 힘들어서 포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꾸준히 지속성을 가지면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특히 다이어트가 목적이시라면 가장 지방을 잘 태울 수 있는 시간과 속도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달리기 시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효율적인 러닝을 하고 싶은 초보 러너분들과 다이어터 분들이 적용해 보실 수 있는 꿀팁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부터는 시간에 대한 고민은 끝내는 겁니다. 30분 달리기와 60분 달리기 중 어떤 운동에서 살이 더 많이 빠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시간은 30분, 최대 40분을 넘기지 마세요. 이후부터는 살 안 빠집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연구팀은 체중 감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과체중인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A그룹은 하루 30분 운동을 하면서 300칼로리의 열량을 소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B그룹은 하루 60분 운동으로 600칼로리의 열량을 소비하게 했죠. 당연히 B그룹이 2배 많은 운동을 했기에 더 많은 칼로리를 사용했겠죠. 그런데 13주 후 나온 결과는 대반전이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A그룹은 평균 3.1kg을, B그룹은 평균 2.2kg을 감량했습니다. B그룹의 운동량이 더 많았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미국 스포츠의학회의 짐 화이트 박사는 이렇게 근거를 밝혔습니다. 매일 60분씩 운동한 사람은 체력적 이유로 나머지 일상에서 되도록 몸을 움직이지 않으려 했고, 매일 30분씩 운동한 사람은 큰 부담이 없어 나머지 시간에도 몸을 움직이는 것에서 결과의 차이를 만들었다고 말이죠. 결국 운동 시간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 사소한 움직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결과였죠. 즉, 과한 양의 운동이 의도와는 다르게 일상생활에 영향을 줌으로써 하루를 전체로 소비한 칼로리에서 차이를 만들었던 거죠. 운동 오래 안 해도 된다니까 솔깃하시죠?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운동 효율을 위해서 공복 유산소 운동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이것도 같이 살펴보시죠. 아침에는 정신을 깨어있게 하는 코르티졸과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신진대사를 촉진시킵니다. 게다가 공복 상태로 운동을 하게 되면 체내 탄수화물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체지방을 먼저 연소하게 되죠. 실제로 공복 유산소 운동과 지방 조직 변화 연구를 위해 두 그룹으로 나눠 공복 운동과 일반 운동을 진행했던 실험이 있었습니다. 당시 공복 운동 참가자들의 지방 조직에서는 에너지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PDK4 HSL 유전자가 증가했다고 하니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기도 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받아들이는 운동의 양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혹시 초보자분들 중 아침에 공복 운동 빡세게 하고 개운하기보다는 몸이 완전히 퍼져서 하루를 멍하게 보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운동을 다시 시작할 때 어떻게든 빨리 해보려고 공복 유산소 정말 빡세게 했었는데 그때 했던 일처리들은 정말 엉망진창에다가 실수투성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스스로 체력을 자부하고 나의 에너지 총량 대비 과한 운동으로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고갈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딱 정하는 겁니다. 유산소 운동은 딱 30분만, 진짜 길어도 40분을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남은 일상을 열정적으로 보내면서 운동의 효율을 극대화시켜보자고요. 좀 춥다가 이제 좀 날씨가 풀린 것 같아요. 처음에 달리기를 시작하고 나서는 저 스스로를 되게 과신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체력이 되게 좋은 줄 알았고 그래서 더 무리하게 뛰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체력이 여유가 되고 더 달릴 수 있어도 딱 목표한 시간만큼만 달립니다. 누군가는 그것 뛰어서 운동 되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꾸준히 뛰어왔고 지난달에 인바디와 어제 인바디를 측정한 결과 체지방만 2kg 날라갔고 근육은 1kg 증가됐으니까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방식이 옳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는 운동 강도의 측면을 살펴볼까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달리기가 효과 만점일까요? 심장은 특이하게도 얼마나 자극을 받는지에 따라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다릅니다. 구글에 하트레이트 트레이닝 존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심박 구간에 따라 정리된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그중 Fat Burning Zone이라고 이름 붙여진 구간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내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구간으로 지방을 다 불태워버리는 구간이기 때문이죠. 우리 심장은 낮은 강도의 운동을 할 땐 지방을 연소해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동 강도가 강해지면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원으로 먼저 사용하게 되는 거죠. 유산소와 무산소, 즉 웨이트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물론 여러분의 체력이 허락한다면 더 빠르게, 더 오래 달리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우선 체지방 감소를 목표로 운동을 시작하신 초보자라면 가장 효과적인 심박수 구간인 60에서 70%로 달려보시는 거예요. 심박수 구간은 어떻게 구하냐고요? 바로 카르보넨 공식입니다. 우선 최대 심박수와 안정 심박수 두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최대 심박수는 운동을 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 220에서 자신의 나이를 빼주면 되고, 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205에서 자신의 나이 절반을 빼면 구할 수 있습니다. 안정 심박수는 분당 맥박수로 스마트워치로 측정을 해보시면 좋겠죠. 제 최대 심박수는 205에서 20을 뺀 185, 안정 심박수는 61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카르보넨의 공식을 이용해 볼까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심박수에서 안정 심박수를 빼준 후 목표로 하는 운동 강도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안정 심박수를 더해주면 목표 심박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공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저는 136에서 148 사이의 심박수 구간으로 달릴 때 가장 효과적으로 지방을 연소할 수 있는 겁니다. 제 기준에서는 야외 달리기 시에는 500, 530 페이스 달리기, 러닝머신에선 시속 9에서 11km 달리기에서 이런 심박수로 달리게 됩니다. 스마트워치가 있으신 분들은 쉽게 운동 구간 파악이 되실 거고요. 아니신 분들은 내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강도의 운동에서 절반 정도로 달린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잊지 마세요. 체지방은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구간에서 불타오른다는 것을요. 공원을 달리다 보면 주변을 휙휙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엄청 빠른 분들. 처음에는 저도 경쟁 심리가 자극돼서 막 같이 따라가려고 그러고 속도 높이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분들과 저는 가는 길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뛰는 달리기에는 최종 골라인도 없고, 그리고 기록관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저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뛰는 달리기라, 다른 사람에 비해 속도가 느리든 거리가 짧든 시간이 짧든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제게 맞는 시간과 속도로 꾸준히 매일 달리고 있습니다. 심박수를 측정할 스마트워치도 없고 이런 거 다 귀찮고 어려우시다고요? 그렇다면 이 방법을 써보세요. 야외 러닝과 러닝머신 두 가지로 제안 드릴게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미국에서 6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러닝 전문 채널에서 소개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과체중이나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께 특화된 방법으로 그중 1단계를 소개해드릴게요. 훈련의 이름은 숏 인터벌입니다. 운동 방법은 90초 동안 걷고 30초 동안 조깅하는 것을 하나의 세트로 해서 2분간 총 15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아서 시계를 보면서 운동하면 시간도 길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만약 조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파워워킹으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응이 되신 후에는 조금씩 달리는 시간을 늘리고 최종적으로는 30분 동안 달리는 것을 목표로 잡으시는 겁니다. 다만 숏 인터벌은 텀이 짧기 때문에 러닝머신에서는 조작이 번거롭기도 하고 조작 중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야외 훈련 시에 적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러닝머신입니다. 달리면서 속도를 맞추시는 것도 좋지만 느린 속도로 가볍게 뛰는 것도 부담되는 분들은 러닝머신 경사도를 높여 심박수를 맞춰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운동 능력에 맞춰 경사도를 조절한 후 속도를 5에서 7km 사이 빠른 걸음으로 걷게 되면 평지를 걷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심박수를 높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제가 실험도 해봤는데요. 빠른 걸음으로 수행하다 보니 최대 130까지 심박수가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달리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경사도와 속도를 조절하여 우리가 목표로 하는 60에서 70% 심박수로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실 거예요. 물론 최종적인 목표는 달릴 수 있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니까 몸이 완전히 적응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난이도 변경은 필수니까 잊지 마세요. 달리기를 시작하는 분들 중 대다수는 다이어트와 건강이란 목표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중 꾸준히 달리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힘들거든요. 그리고 힘들어서 하루가 퍼지는 거예요. 또 보상심리 터집니다. 난 힘들게 달렸으니까 맛있게 먹어도 돼, 좀 쉬어도 돼. 에이, 내일 빡세게 뛰면 되지 뭐. 그렇게 시간이 흘러 체중계에 올라가면 와, 달리기가 날 배신하네 라는 생각과 더불어 무릎과 발목이 시큰거리며 역시 달리기는 나에게 안 맞아 라는 결론에 닿게 되시죠. 저도 그랬어요. 빡세게 달리고 웨이트하고 나니까 체중이 1kg씩 날아가는 거죠. 그럼 보상심리 터져서 핸드폰 집어들고 베이컨 치즈와퍼, 치즈와퍼, 치즈버거, 롱치킨버거 시켜서 먹는 거예요. 여기서 킬포는 이 와중에 감자튀김 안 먹고 제로콜라 먹는 거죠. 1kg 지방을 연소하기 위해선 9,000칼로리의 열량 소모가 필요해요. 그러니 운동을 아무리 빡세게 한들 살이 빠지겠어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지키지 못할 빡센 운동 계획 후 하루 만에 주었던 꿀 같은 보상들. 댓글에 남겨주세요. 같이 공감하면서 후회를 반복하지 말자고요. 우리 일주일에 딱 500g만 뺀다고 생각하자고요. 한 주로 치면 4,500칼로리만 덜 먹거나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 나약해요. 그러니까 나 오늘부터 굶고 운동만 할 거야 라는 지키지 못할 약속 말고 간식을 안 먹을 거야, 매일 조금씩 운동할 거야, 그리고 운동이 습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달리기로 딱 300칼로리만 태우고 간식만 안 드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니까 운동을 하지 않을 기상천외한 이유, 즉 핑계를 만들지 않게 되는 거죠. 오래 걸린다고요? 살면서 내 맘대로 휙휙 되는 게 있던가요? 그래도 몸은 내 노력과 시간에 대해선 반드시 보상을 준다는 걸 잊지 마세요. 더딜지라도 분명히 변화라는 결과로 보상받으실 거예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여러분이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실 수 있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